반갑습니다. 민수입니다. 오늘은 일주론, 임술일주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술일주 같은 경우는 지지에 평가를 깔고 있고 토를 깔고 있죠. 이 토라는 것은 이 진술충미의 이 토의 뜻만 제대로 알아도 사주 공부의 한 20% 이상은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토라는 거는 쉬어가는 의미가 강하고 정체 그리고 뭐 과도기라든지 뭐 결정이 나지 않는 거 중재 그리고 뭐 이어주는 끈이라든지 그리고 이 토가 있으면 극단으로 가지 않습니다. 극단 뭔가 스무스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속 방지턱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무스하게 넘어간다라든지. 단점은 예를 들어서 유 앞에 금이죠. 금이 있고 술 다음에는 유 해수가 있는데 이 금과 수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금도 아니고 수도 아닌 예를 들어서 진토가 있으면 앞에 묘가 있죠. 묘가 있고 사화가 있는데 이 중간에 이 토가 목과 화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스무스하게. 이 진토가 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갑진년 같은 경우는 뭔가 결정이 나지 않는 거 그런 게 있죠.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에 걸려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해결이 안 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토다. 단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스무스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쉬어갈 수도 있고 극단으로 안 간다라는 거죠. 토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극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뭔가 쉬어가는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토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장간 안에는 신금, 정인이죠. 정인 그리고 정화, 정제, 무토, 평관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를 깔고 있는 일조들 같은 경우는 운에서 만약에 이렇게 투출투관이 있으면 만약 신금이 이렇게 투관이 되어 있으면 정인이죠. 정인이 이제 술이라는 이제 토의 뿌리를根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근본이 있는 금이다. 신금을 쓰더라도 제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에서 이제 이렇게 정화가 천간으로 들어오면 이 정화가 뿌리 역할을 해줌으로써 이 정화를 쓸 수 있는 그런 힘을 뒷받침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게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임술 일주 같은 경우는 평관을 깔고 있으므로 아무래도 이 평관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상으로 이 관을 쓰느냐 아니면 이렇게 인성이 와가지고 뭐 관의소통으로 직장생활을 하느냐. 관의소통이 뭐냐면 조직에서 이 임술일주의 자격을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당신의 자격이 필요로 합니다. 그게 관의소통이고 이 식상으로 이 관을 쓴다라는 거는 내가 오랫동안 경험하고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걸 가지고 이게 조직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력서에 자격증 개수보다는 어디서 근무를 했다라는 게 나오죠. 그게 식상으로 관을 다스리는 겁니다. 관을 쓰는 겁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자격증만 보고 패스가 되는 경우는 인성이 발달한 분이고 식상으로 관을 쓰시는 분들은 면접을 볼 때 야 여러 군데서 일을 했고 경험이 많으시네요. 당연히 우리 회사에서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일을 굉장히 잘 하시겠네요. 그게 식상의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달인이죠, 달인. 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인. 어떤 일에 달인이 된다. 식상으로 이 관을 다스린다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수일주 같은 경우는 자축이 공망이죠. 겁재랑 정관이 공망을 맞았는데 이 겁재가 공망을 맞았다라는 거는 친구가 없다라고 될 수도 있고 혹은 경쟁의 논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운에서 이제 겁재가 들어오더라도 크게 겁재에 해를 안 입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긴 되는데 공망은 임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공망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는 임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축토 정관이 공망을 맞았다라는 것은 어떤 규율이라든지 규정이 된 그런 조직에는 안 맞다라는 것이 나는 프리랜서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짧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데 맞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축이 공망을 맞았다라는 거는 뭐 겁재의 논리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나는 친구 없어도 괜찮다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축 정관이 공망을 맞았다라는 거는 나는 한 군데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힘들다. 여러 남자를 거칠 수도 있다라는 전제에 깔리는 것이죠. 원래 임수로 태어나신 분들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임수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끌어 땡긴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 주변에 사람이 많고 뭐 한마디로 임수는 수는 모여드는 거기 때문에 모여들죠.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고 인기가 있고 인기 연예인들 중에서 임술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만약 임술관인데 인기가 없다. 그런 분들은 이미 운이 하락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인기가 싸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술토를 조금 더 보자면 술은 이 유금을 지나서 이렇게 형성이 된 게 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장간안에 이 유금이 신금으로 변신을 해서 이렇게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거의 70%가 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라는 것은 잘 바뀌지 않는 성향이고 끈끈맺는 게 확실하고 변함없는 걸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독단적이고 그리고 금은 바뀌지 않는 성향이기 때문에 고집이 세고 안 바뀌려고 한다라는 그런 게 강하죠. 만약에 임술일주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술도 평관을 남편으로 쓰고 있다면 꼰대겠죠. 꼰대. 옛날 것이 좋은 것이요 뭐 이런 식으로 꼰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독단적이고 보수적이고 꼰대적인 그런 남자랑 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임술일주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주에 이렇게 식신, 목이라든지 임목 이런 게 땅바닥에 없으면 이 관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건강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 묘목이든 임목이든 천간에 갑이든 을이든 이런 게 없으면 사주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임인년, 계묘년 같은 경우 식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남자 인연이 조금 과감하게 있었던 여자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연하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겠죠. 그리고 갑진년 같은 경우는 진술충이 일어나죠. 남자의 색깔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내 남자가 성격이 바뀐다라든지 아니면 조금 밝은 사람으로 변신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갑자기 안 하던 짓을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충이 일어나면 아니면 직장 이동수가 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집순이었는데 아니면 뭐 바깥 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자분들도 평가를 깔고 있기 때문에 자식 인연이 강하죠. 자식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
직업적으로는 뭐 아무래도 저 금이 많이 넘어와 있기 때문에 뭐 군, 검경, 의학,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뭐 법률 이런 계통의 종사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토가 적당히 있어야 사주에 좋죠. 토가 없으면 굉장히 극단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경향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한 가지 더 임진일주랑 임술일주의 차이점을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임술일주는 금에 가깝기 때문에 꼰대 성향, 바뀌지 않는 성향이 강한데 임진일주 같은 경우는 진토 편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진이 수로도 놓을 수 있고 목으로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카멜레온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어디로 틀지 모르는 남자랑 살 가능성이 많겠죠. 그게 진토와 술토의 차이점입니다. 이 토의 성향만 제대로 알아도 사주를 푸는 요령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편관을 깔고 있는 이런 일주들 같은 경우는 식상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상이 있어야만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남자랑 인연을 오랫동안 맺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주에 이렇게 토를 깔고 있는 일주들 같은 경우는 식상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인성이라도 제대로 잡혀져 있던 술 중에 있는 신금이 튀어나와야만 좋겠죠. 경금이 오면 제대로 못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지에 땅바닥에 유금이나 이런 게 있으면 경금이 오더라도 제대로 쓸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 술 중에 있는 신금이 튀어나오면 좋겠죠. 금생수로 정인을 쓸 수 있는. 어쨌든 임술일주는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다. 거의 뭐 술토가 유금, 금에 제일 가까운 성향을 띤 토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백호, 개강 이런 용어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만 사주풀이를 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좀 빨리 깰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내년 을사년 같은 경우는 사술로 원진으로 걸리죠. 이게 원진이라기보다는 내가 상관을 쓰는데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사슬 원진에 걸려서 뭐 원망하고 뭐 원진에 걸려서 안 좋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어리석은 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임술일주 간단하게 봤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